돌부터 24개월까지의 아이라면 이 7가지에 주목하세요. 아이의 뇌 발달이 달라집니다.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이에요. 오늘은 12개월에서 24개월 아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돌봐줄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돌쯤 되면 걷기를 시작하는데요. 걷는다는 게 인간에게 있어 엄청난 변화 중 하나잖아요. 아이가 직접 일어서서 이렇게 몸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의 뇌는 급격하게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우리 아이의 인지 발달 특징들과 이를 돕는 놀이 방법들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기에 인지 발달에 가장 중요한 7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대상 영속성의 발달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이 이 시기에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는 물건이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져도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사실 이전까지는 아이는 아이의 눈앞에서 그게 사라지면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 전에는 엄마가 있다가 사라지면 아이가 엄마의 존재가 없어져 버린 줄 알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돌이 지나면서 이 대상 영속성의 개념이 발달되게 되고, 아, 엄마가 아예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잠깐 사라진 거구나. 곧 다시 나타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이 인지 능력이 생기게 되면 아이는 보다 많은 걸 이해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이 너무 재밌어서 자꾸자꾸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때 많이 할 수 있는 놀이가 까꿍놀이.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가 짠! 까꿍! 하면서 엄마 얼굴 보여주기. 놀이가 아이에게는 참 재밌고 신기한 것이죠. 또 이불이나 커다란 컵 속에 장난감을 넣었다가 짠! 하기 놀이. 등 뒤에 감췄다가 짠! 나타나기 놀이. 엄마 등 뒤에 숨겼다가 옆에 있는 아빠 등에서 짠! 나오기 놀이 등등.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놀이가 아이의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장난감으로 통 속에 쏙 집어넣었다가 뚜껑을 열어서 빼는 그런 유들의 장난감 있죠? 이런 장난감을 또 아이와 함께 가지고 놀게 되면 아이의 인지 발달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대상 영속성 발달 놀이를 통해 기억력과 사고 능력이 발달할 수 있어요. 또 숨기 놀이를 통해 아이가 추후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거나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자기가 어린이집을 가게 돼도 엄마는 여전히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보다 원활하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인지 발달의 중요 키워드는 모방 능력입니다. 인지 발달이 너무 중요한 이 모방 능력이 이 시기에 활발해져요. 이때 아이들은 부모나 주위 사람들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요리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빠가 노트북을 이렇게 두드리는 모습 등 이런 걸 보면서 자기도 막 그걸 따라하려고 해요. 다양한 모방 능력은 추후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기 부모님들께서는 우선 우리 아이에게 아이가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간단한 동작들을 자주자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런 걸 따라하면 옆에서 막 같이 즐거워해 주시는 거예요. 주방놀이를 예로 들어보면 주방놀이를 할 때 칼로도 잘라보고 믹서기에 넣어서 엄마가 옆에서 윙 이렇게 소리도 내줘보고 후라이팬 뒤집기도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놀이를 할 때 아이랑 놀면서 다양한 간단한 동작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거기서 따라하라는 것을 너무 강요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이가 봤을 때 충분히 보고 나서 자기 입장에서 흥미롭다 싶은 거는 따라할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청소를 할 때도 아이랑 같이 찬장에 그릇 정리하기, 빨랫감 개기 등을 함께 해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놀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보기에 완벽하게 빨래를 개거나 하지는 절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엄마가 나중에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이왕 하는 집안일 시간을 아이와 함께 놀이 시간으로 같이 보내면 일석이조의 시간으로 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목욕을 할 때 그 벽이나 거울에 거품으로 같이 똑같은 그림 그려보기 놀이들도 좋아요. 아이와 함께 종이를 준비해서 아이에게 낙서를 자유롭게 하라고 하고 그것을 보고 나서 엄마가 아이의 낙서를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모방놀이를 할 때는 엄마의 모습을 아이가 모방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아이가 한 행동을 엄마가 모방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면 아이의 발달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엄마, 아빠, 아이가 함께 둘러 앉아서 동물 흉내 내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놀이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이에요. 이 시기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기 때는 누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어른에 의해 해결이 됐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이 들어오고 또 잠이 오면 재워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부터는 아이가 이제 스스로 조금씩 걸을 수도 있고 자기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점차 넓어지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주면 좋은 놀이가 다양한 종류의 반찬 뚜껑 열어보기. 반찬 뚜껑을 보면 여는 방식이나 그 힘의 강도가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열어보기 놀이 너무 좋고요. 또 블록 쌓기나 블록 넣기. 이거는 모방 활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이가 각기 다른 모양의 구멍에 그에 맞는 블럭을 집어넣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놀이예요. 그리고 몇 가지 안 되는 간단한 개수의 퍼즐 맞추기 놀이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씩 퍼즐 조각을 맞춰가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내고 또 자기가 직접 완성도 하고 그래서 뿌듯함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그림자 놀이도 너무 좋거든요. 여기서 그림자가 진짜 그림자가 아니라 어떤 스티커 같은 걸 준비하시고 그 스티커 모양과 똑같이 까만색 그림자를 만들어서 그 그림자 모양과 같은 곳에 스티커를 붙이기. 그리고 그림자의 모양만 보고 이게 무엇일까 맞추기 놀이. 또 퍼즐 놀이랑 비슷하게 예쁜 그림을 여러 개수로 찢어서 그 모양을 이렇게 완성해 보는 놀이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입니다. 인지 발달에 또 너무너무 중요한 이 기억력. 이 시기부터 아이는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한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기억력을 점차적으로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매번 특정 자리에 있었던 물건 찾아오기 놀이. 반대로 이 물건을 특정 자리에 갖다 놓기 놀이. 이런 놀이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기억력 향상의 경우에는 책을 통해서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잖아요. 그때 읽어주시는 것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자주 봤었던 책의 캐릭터나 특정 장면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찾아오게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어흥이가 떡 먹은 책 어디 있지? 그거 보자 들고 와봐 하신다든지 책 속의 특정 부분을 말해주시면서 그 페이지를 찾아보게 해주신다든지 등등. 책의 경우에는 이 시기 때 읽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책 자체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는 게 아이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같이 마트 같은 데 가셨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나 아이가 자주 봤었던 물건들의 위치가 어디 있었더라 하면서 그쪽을 이렇게 가서 한번 확인해 보기. 이러한 활동들도 아이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기초적인 상징적 사고입니다. 이 파트는 언어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지 영역인데요. 이 시기 아이들은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를 놀이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주방놀이를 하는데 빵이 없어요. 그릇에 빵을 놔서 엄마한테 주고 싶은데 빵이 없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블럭을 들고 와서 이 블럭을 빵이라고 상상해서 빵 대신 블럭을 사용해서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빵 대신 블럭을 빵이라고 상상하고 쓸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이가 딱 그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그 물건대로만 사용을 했는데 이런 놀이들을 반복하면서 아이의 상징적 사고가 발달하게 되면 아이는 이 물건을 본래 물건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상상, 즉 가장해 볼 수 있어요. 이 인지 능력은 언어 발달을 촉진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간단한 역할놀이를 많이 해주시면서 일부러 장난감 중에 몇 개를 숨겨두시고 이렇게 가장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빵이 없네? 빵 대신 우리 이 블럭을 빵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요. 공룡이 산에 올라가는 놀이를 할 건데 산이 없으니까 부엌에서 그릇을 하나 들고 와서 이 그릇을 산이라고 우리가 하자. 라든지 동물들을 들고 오고 커다란 박스를 들고 와서 여기가 집이야 하면서 그 안에서 놀이를 해보신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상징적 사고 능력을 확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탐구심과 독립심의 증가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우리 아이가 고집이 생긴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까요?
이는 아이가 이 시기에 탐구심과 독립심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아이는 새로운 거면 만져보고 싶고 또 새로운 곳이면 막 구경하고 돌아다녀 보고 싶어 해요.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직접 해보거나 그리고 또 안 하던 행동도 해보고 싶어지는 것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위험한 행동처럼 보여져서 걱정이 되시겠지만 이는 인지 발달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기 때는 아이가 대근육을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또 이렇게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도록 놀이터나 공원 등 넓은 곳에 자주 데려가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다양한 새로운 공간에도 가보면서 아기의 호기심을 다양하게 충족시켜 주시면 좋아요. 이때 아이한테 제시되는 그런 놀잇감이나 환경이 아이의 수준에 적절한,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잘 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신데요. 아이가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성공을 해보는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호기심이나 탐구심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고 아이의 독립심이 적절하게 잘 충족이 되면 아이는 추후 어려운 과제에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어려워할 만한 장난감을 주게 되면 아이는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금방 포기하는 경험이 쌓이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옆에서 엄마는 새로 사온 건데 하면서 막 옆에서 도와주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걸 스스로 해내는 독립심보다는 의존성이 보다 경험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수준에서 조금 잘할 수 있는, 조금 쉽고 재밌어 보이는 장난감들을 잘 골라서 제공해 주시고 최대한 도움은 덜 주시면서 아이를 기다려 주시는 게 중요해요. 7번째는 간단한 규칙의 이해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일상에서 자주자주 본 간단한 규칙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규칙 지키기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개념도 배울 수 있고 또 사회성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되는데요. 규칙이라는 것은 나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아이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일련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는 추후 도덕성과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때 부모님들은 아이가 지킬 만한 규칙을 몇 가지 만들어서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지키도록 도와주시면 좋은데요. 먼저 처음에는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놀이 상황에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블록을 가지고 놀 때는 블록은 쌓는 거고 공을 가지고 놀 때는 공은 던지는 거다. 그렇게 되면 블록은 던져서는 안 되게 되는 규칙이 생기게 되겠죠. 이처럼 놀면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먹은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기, 놀고 나면 물건 몇 개는 아이가 직접 정리하기 등 일상으로 규칙을 점차 확대해 주실 수 있어요. 이지 아이. 7가지 발달을 하면서 중요한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활동이나 장난감 등은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아야 돼요. 너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시중에 다양한 장난감들을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예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이제 막 눈이 반짝반짝여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지금 이게 맞는지가 제일 큰 조건이 되셔야 될 것이에요. 처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른 입장에서 아이랑 놀 때 이게 너무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지루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막 발달 중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으니까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이지쌤도 아이를 키울 때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이 시기 때 숨바꼭질을 무한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만을 마음속으로 100번씩 외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재밌으니까 계속 해보고 싶은 거고 그러는 동안 머릿속이 반짝반짝 발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걸 또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이와 이왕이면 즐겁게 시간을 보내보시기를 바랄게요. 2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입니다.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엄마와 같이 혹은 누군가와 같이 놀이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짧은 시간이더라도 지금 아이가 즐거워하는 이 놀이에 엄마도 같이 몰입을 해서 아이와 함께 공유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을 꼭꼭 가져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러한 경험이 쌓여서 우리 아이의 인지 발달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은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아이들의 인지 발달과 다양한 놀이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영상 내용 도움되셨을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